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새벽입니다. 전우책입니다. 오늘 제목이 만독불침에다 신성불가침인 이재명입니다. 만독불침, 이런 사자성어는 없습니다. 근데 무협지라는 소설에 이 만독불침이라는 말이 있는 모양입니다. 만 가지 독이 들어가도 결코 몸을 상하게 하지 못하는 독의 어떤 성인 같은 존재. 그 만독불침, 이 말은 이재명이 본인 스스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이재명 보고 만독불침이라고 얘기를 해서 결코 이재명이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어떻든 잠깐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먼저 좀 짚어보죠. 이틀 전 밤 9시 17분 이 서울시청 앞 횡단보도에서 벌어진 대형 사고는 급발진일까요, 아닐까요? 이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방송은 시종일관 70대 노인의 과실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운전자 A씨는 70대 노인이 아닌 68살이었고 실제 지금 또 버스 운전기사직에 종사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평소 운전이 직업인 사람으로 그런 대형 교통사고를 과실로, 잘못해서 실수로 내지 않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운전 전문가가 음주나 마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옆자리에 자기 아내까지 태우고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나와서 무려 200m나 승용차로 역주행을 하며 사람을 사상시켰다. 이 사고의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경찰은 피의자가 주장하는 급발진은 아직 피의자 진술뿐이라며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 의뢰했습니다. 운전자 A씨의 제네시스 차량은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인도와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치었습니다.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인명사고 이후에도 A씨는 100m가량을 이동하다가 건너편에 있는 시청역 12번 출구 앞에서야 근근히 멈췄습니다. 다른 급발진을 주장하는 차량과는 달리 멈출 때는 비교적 천천히 멈추는 게 다른 주위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또 급발진이 아니라는 말이 많습니다. A씨와 동승자인 그의 아내는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으나 차량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엑셀레이터를 밟지 않았는데 왕 하고 튕겨나갔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급발진이죠. 유명을 달리한 9명은 너무 억울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 사고가 급발진 같은 제조물 책임이라면, 차량을 만든 회사의 책임이라면 A씨는 그럼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저는 앞으로 이 자율주행 차량이 길거리를 마구 다니는 상황, 그리고 에어택시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상황, 그런 미래가 무척 두렵습니다. 기계의 잘못으로 혹은 기계가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인공지능이라 그러죠. 기계의 생각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세상 말입니다. 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이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요즘 저는 국민의힘을 지켜보면서 이 나라 보수당에 희망을 가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당대표에 출마한 분들, 그 내부는 물론 지금 최고위원회에 나선 이들은 아직 뚜렷한 미래 비전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최고위원회에 나온 분들은 비례대표 출신 초선들이 많더군요. 어떻든 당대표 출마자든 최고위원 출마자든 당의 지도부에 나서겠다는 분들이 미래 비전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오직 권력욕으로 출사표를 낸 것입니다. 결국 이대로라면 이번 전당대회의 관심은 오직 하나, 한동훈이냐 반한동훈이냐, 이 문제로 모아질 것입니다. 쉽게 말해 윤석열을 배신했다는 한동훈이 대세가 될 것이냐, 아니면 친윤으로 나선 원희룡이냐, 아니면 또 반한의 맨 앞에 섰던 나경원이냐, 그렇게 역전이 될 것이냐. 어쨌든 1인 우상화에 빠진 민주당과는 달리 흥행은 될 모양입니다. 그래서인지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한 한동훈의 후원금 모금이 시작한 지 불과 8분 만에 마감이 됐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당대표 경선 후보 후원금 한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 1억 5천만 원을 한동훈 캠프는
오전 9시 후원금 모금을 시작을 했는데 계좌를 개설한 지 8분 만에 마감이 된 겁니다. 돈이 다 모인 겁니다. 이 8분은 역시 강성 팬덤을 가진 이재명이 2022년 전당대회 당시 후원금 모금에 걸린 2시간보다 훨씬 빠른 것입니다. 뭐 따지고 보면 1시간 52분이 빨랐다고 해야 합니까? 한편 이재명은 지난 2월 국회의원 후원금 계좌를 공개를 하자 불과 34분 만에 한도 금액인 3억 원 전체 모금을 끝냈죠. 참 대한민국 이런 거 보면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런 대중에게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이 받고 있는 여러 혐의는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어떻든 한동훈 역시 이번에 이재명의 개딸들 못지않은 열성적인 팬클럽을 과시한 셈이 됐습니다. 자, 이제 만독불침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제가 찾아보니 2018년 10월경이더군요. 이재명은 그때도 친형 강제 입원, 그리고 여배우 스캔들, 여배우 김모 씨 아시죠? 이분과 연관된 스캔들, 그리고 조폭의 누설, 이런 등등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보통 정신이었다면 그 중에 하나, 예컨대 여배우에게 미혼이라 속이고 관계를 가진 뒤에 시치미를 뚝 떼고 이를 부인했다는 의혹만으로도 정치적 우운을 다했을 것입니다. 과거 다른 정치인들은 그런 스캔들을 쉽게 벗어나지 못했죠. 그런데 이재명은 아주 태연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서 자신의 몸에 점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것을 확인받기 위해 병원에 가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당시 그는 경기도지사였는데 11월 1일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다며 사필귀정이라는 사자성어까지 인용해서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일절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만독불침의 경지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재명이 당시 한 말은 이 만독불침에다가 자기는 극물필반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이 극물필반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 말입니다. 아마 무협지에나 등장하는 만들어진 사자성어 같습니다. 어떤 일이 극도로 진행이 되면 반드시 역진현상이 생겨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이재명은 이날 경기도 북부청 원료조례를 마친 후에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공격하며 경계선을 넘어올 때는 신경질이 나지만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무협지 화법으로 말하자면 나는 만독불침의 경지다. 포지티브가 아니라 네거티브 환경에서 성장했다. 적질에서 날아온 탄환과 포탄을 모아 부자가 되고 이긴 사람이다. 이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적질에서 자기를 향해 쏜 탄환 그리고 포탄을 다 모아서 부자가 되고 이긴 사람이다. 뭐 삼국지의 적벽대전을 보면 배에다 짚을 가득 싣고 가서 화살을 쏘게 만든 뒤에 그 화살을 다 묶어서 자기들이 무기로 쓰는 그런 장면이 있죠. 마치 그런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쓴 만독불침이라는 말은 아마도 만 가지의 독도 자신을 해치지 못한다는 독을 극복한 자를 일컫는 의미로 쓰이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제기된 온갖 의혹들은 모두 다 rum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그런 의혹이 결코 자신을 해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는 당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아닌 거다. 경찰은 공식 수사관만 최하 30여 명을 편성했다. 내가 반란군인가? 특검도 아니고 대한민국 경찰 역사에 이런 규모가 있나? 무죄 추정 원칙이 있다. 증거가 없으면 무죄다. 내가 만인의 공직인가? 이재명은 그 이틀 전이죠. 이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과 관련해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언론에 강하게 불만을 드러낸 것입니다. 특히 아내 김혜경이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 이거 다들 알고 계시죠? 한때 논란이 됐던 일 말입니다. 이 08에 그리고 HK 김 이렇게 붙은 혜경궁 김씨 아이디, 그 혜경궁 김씨라는 아이디 소유주라는 의혹에 대해서 비공개 조사를 받기로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재명은 이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스스로를 만독불침으로 불렀는데 실제 그는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고비를 이겨내고 그것도 수차례나 이겨내고 민주당을 이재명 당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다선 의원을 줄줄이 낙마를 시켰죠. 언론이 일극체제라고 비판하는 당을 만든 것입니다. 강준만 교수는 이런 이재명을 두고 정오와 혐오언의 귀질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솟구쳐 일어난 개천에서 난 용 또는 코리안 드림의 산 정인이라고 썼습니다. 코리안 드림의 정인이다. 무엇보다도 정오의 어떤 화신이다. 뭐 이런 식의 의미로 강준만 교수가 이재명을 표현한 것은 정말 뭐라고 할까요? 대단하다고 할까요? 어쨌든 강준만 교수의 말입니다. 그의 만독불침도 그런 가치의 연장선상에서 평가되었다. 이재명의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정적인 홍준표가 인정을 했듯이 이재명은 잡초의 생명력으로 살아온 인생이라서 그런지 참으로 대단한 정신력을 보여주었다. 이런 이재명의 일방적인 독주를 두고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는 이재명이 시대정신이면 국민성 개조될 판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김순덕이 말입니다. 이재명은 2022년 8월 당대표 경선 연설회에서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당을 만들겠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당 운영을 다짐했다. 어쩌면 지금 이재명은 허허 웃고 있을지 모른다. 박용진도 공천 걱정 않는 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진짜 만들 줄 알았느냐. 이건 전주에 가서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말했더니 정말 존경하는 줄 알고 있더라. 뭐 이런 그 발언에서 만들어진 말일 겁니다. 당시 친명 정청래는 이재명이 민주당의 시대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재명이 이 민주당의 시대 정신이다. 도대체 민주당은 어떤 당입니까? 그러면 말입니다. 당내 우상화 작업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순덕이 이재명이 시대 정신이면 국민성 개조될 판이라는 제목은 그래서 나왔습니다. 김순덕이 글이 이렇습니다. 정권 심판을 시대적 소명으로 잡는 것은 그들의 자유지만 이재명을 시대 정신으로 내세우는 것은 심각하다. 비명 행사 뒤 탈당을 한 홍영표 의원 말을 구종기자면 이재명 대표가 시대 정신이면 민주당도 대한민국도 망하는 길이었다. 홍영표의 말을 빌리자면 이재명이 시대 정신이면 말 바꾸기가 시대 정신이어야 하는 말입니다. 홍영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재명 1번이 말 바꾸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가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이렇게 말을 해서 정말 논란이 아주 커졌죠. 그 말이 정말 유명합니다. 그런데 강준만식으로 말하자면 가장 낮은 계층에서 솟아오른 용이 된 이재명은 과연 만독불침일까요? 이재명은 언론을 나아가 대중을 가지고 놉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민주당을 사실상 이재명의 사당으로 만들어 놓은 뒤에 당대표 연임을 위해 심판이 선수를 뛸 수 없으니 기존 대표직에서 사퇴를 하는 번거로운 일을 그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데도 속보이는 짓을 태연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기자들이 형식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예컨대 당대표 출마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무래도 출마하지 않을 것을 확정했다면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런 이중부정화법을 중앙일보는 연임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으로 들렸다 이렇게 썼는데 그래도 부끄러움이 조금은 남아있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이재명의 이런 말에 무참히 깨집니다. 개인 입장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금 상태로 임기를 마치는 게 가장 유리할 것이다. 참 정말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말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대표직처럼 꼭 필요한, 그에게 꼭 필요한 방탄조끼가 없으니 말입니다. 과연 이재명은 이 말처럼 개인적 입지를 따지기보다 당과 국가를 우선하는 대의에 따라서 말하자면 희생정신으로 당권 재도전에 나선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당대표가 자신을 향하는 사법 리스크를 막아주는 방탄조끼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문턱에 이르렀을 때 이재명은 울먹이면서 최후진술에서 방어권 보장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창훈 판사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재명이 제1야당의 대표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이재명은 그때 어떻게 하든 당권을 장악해야 한다는 결심을 다시 굳혔을 것입니다. 당대표가 아니면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한다. 그걸 철저히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만독불침은 그때 다시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독불침은 강성 팬데믹 개딸들에게 이미 살아있는 신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노골적인 사천이 벌어져도 이 나라의 어느 사정기관도 문제 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공천이 아닌 사천이 그렇게 벌어졌다면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수사 대상이다. 어떻든 이쯤 되면 만독불침이라기보다 독의 성인이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까? 때마침 집권 여당의 전략 실패와 윤석열 정부의 오만 그리고 불통으로 지난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고 이재명은 국회의장 한 석을 빼고도 171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재명은 자신의 대권 플랜을 위한 다음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최상병 특검 법안을 비롯한 특검 법안을 내민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게이트와 백인동 게이트 그리고 상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과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 추진에 나섰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수사한다. 이 기발한 아이디어는 도대체 누가 낸 걸까요? 여기에다가 표적수사금지법, 그리고 판사 선출제, 그리고 더 놀랍게도 법 왜곡죄. 이건 뭐 직권남용죄, 그래 형법 123조의 1 이런 식으로 형법을 개정하겠다는 아이디어더군요. 법 왜곡죄. 이런 등등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을 살리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구로 치면 올 코트 프레싱이라고 해야 합니까? 정말 부끄럽지 않은 것일까요? 심지어 내부적으로는 당은 당규를 바꿔 당대표가 대권에 도전할 경우에 대선 1년 전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을 언제든 바꿀 수 있도록 뒷문을 만들었습니다. 2년 뒤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이재명이 절대 놓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당을 완전히 장악하겠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정지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정말 무서운 1인 정당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뺐지만 만들어서 달지 않았지. 이 북한 노동당과 다를 게 무엇인가요? 이런 이재명에게 장애물은 없습니다. 역사의 자신이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이런 문제를 이재명은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걱정은 그의 뇌리 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러니 법사위에서는 군에 가지도 않는 정청래가 군복을 입은 장군에게 밖에 나가 있으라며 퇴직 명령을 내리고 박지원은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이죽거렸습니다. 이재명이 최고위원으로 뽑은 강민구란 자는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말을 뱉어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청래와 박지원, 강민구의 말을 그냥 충성 경쟁이 만들어낸 해프닝 정도로 이길 수 있습니까? 이런 말들은 이 나라의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독은에 지나지 않습니다. 독의 말, 독은. 그리고 보니 이제 이재명도 민주당도 모두 만독이 침범할 수 없는 동물이 된 모양입니다. 제가 너무 지나친 표현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어제 깜짝 놀랄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재명이 수원지법에 기소된 상방울 대북송금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 신청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지난 6월 7일 이화영이 상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자 5일 뒤인 12일 이재명은 제3자 뇌물죄로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가 됐죠. 이 사건은 이화영을 심리했던 수원지법 11부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배당이 되었고, 이미 이화영 재판에서 드러난 증거로 인해 이재명의 제3자 뇌물죄는 단기간에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빠르면 올해가 가기 전에 1심 선고가 난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재명이 대북 송금 사건이 몸통인 것이 이미 밝혀진 이상 이화영이 받은 징역 9년 6월을 넘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 경우에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러니 서울중앙지법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더불어 이 사건은 이재명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재명은 다시 꾀를 냈습니다. 그는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어제까지 이 문제를 어느 신문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기자들은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병합심리 요청은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 등 재판들이 모두 서울중앙지법 한 곳에서 진행이 되는 만큼 수원지법 기소건도 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취지입니다. 이재명은 6월 12일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되기 전에 대장동 게이트와 백인동 게이트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미래신도시 개발 비리가 병합이 된 큰 사건 뭉텅이 하나에다가 그리고 위증교사까지 합의 33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합의 34부에서는 다들 아시는 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이 재판은 아마 10월 초에 선고가 될 겁니다. 만약 이재명이 뜻대로 제3자 뇌물 사건이 합의 33부로 이송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다시 대장동 게이트 사건 등에 병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담하건대 향후 3년 안에는, 아니 4, 5년 안에는 이 사건 1심 판결은 나오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중 한 개의 법원이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바로 그걸 노린 겁니다. 어쨌든 상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주무대가 경기도인데다가 이미 김성태, 이화영 등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거나 받았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여타 사건은 대북송금 사건과 무관한 점을 보면 이 사건의 이송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한편 민주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일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농담처럼 탄핵을 하겠다 이러더니만 끝내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들을 말입니다. 원내대변인 윤종군 의원이 의원총회를 마치고 한 말이 이렇습니다. 검사 4사람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지대를 했다. 아무 이견 없이 의결됐다. 민주당 171명 국회의원 중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의를 하는 의원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강백신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김영철 검사는 국정농단 사건 특검 당시에 최서원,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엄희준 검사는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당시에 재소자를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백신, 엄희준 검사는 이재명의 대장동, 백인동 의혹 사건 등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입니다. 민주당은 또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에 대해서는 상방울 불법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술자리를 만들었다는
이화영이 말을 믿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재명에 대한 제3자 뇌물죄 기소가 검사의 기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합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양심 없는 졸속입법, 복수 입법을 멈춰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추경호가 이날 비대위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횡포가 선을 넘고 있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독립성까지 침해하는 입법 독재로 치닫고 있다. 검찰총장 이원석도 발끈했습니다. 이원석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안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재명이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의 변호인은 민주당 국회의원과 그리고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서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친명의 좌장으로 불리던 정승호 의원. 그 정승호가 이재명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라디오에서 말을 했습니다. 당내에 경륜과 경륜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다선 의원이든 아니면 권력 의지가 강한 초선이든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정승호의 말이 또 이렇습니다. 다수 구대 야당을 이끌려고 하면 이재명 당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여론이 당 안팎의 주류적인 흐름입니다. 대안이 없다. 이재명이 당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정승호는 김두관이 출마를 두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대표에 나가서 의미 있는 득표를 해야 경선도 좀 재밌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럴싸하다고 보일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만든 자는 누구입니까? 만독불침에다가 신승불가침이라는 우상화를 해서 이제 신승불가침이라는 불가사의를 만든 자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한 김정은과 그리고 중국 시진핑,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신승불가침한 존재 말입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